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사설이 너무 길었다. 자, 국가건강정보 포털. 여러분, 요즘에는 공부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정보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들어가도 많은 병증에 대한 이해력을 넓힐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구글 검색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합리적인 내용, 의학적인 내용,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공부하고자 맘먹으면, 의학을 공부하고자 맘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일반인의 눈높이로 제공하거든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여기 먼저 이번 주 테마, 조루증이 전립선염과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조루증이 전립선염과 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조루증 환자에게 전립선염이 동반되어 있으며 전립선염을 치료한 후 조루증이 호전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전립선염을 조루증의 원인 중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전립선염이 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일단 그걸 먼저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Relation between prostatitis 전립선염 그리고 premature ejaculation. premature ejaculation은 뭐냐면 조루증이라는 말이에요. 조루증과 전립선염과의 연관성이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쭈르르르르 논문이 나와요. 이 중에 이거 하나 클릭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루와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관계라는 논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 방송 내용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자료 어디서 찾아요? 키워드를 잘 써놓으면 논문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결론. 이 연구의 데이터는 PEDT 점수와 NIH CPSI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P 그리고 CPPS를 가진 남성에서 PE와 PE를 가진 남성의 CP and CPPS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제안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요. 구글 검색하실 때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 앞뒤 전후 행간을 잘 읽으면 설명이 또 나와요. 자, 여기 PEDT는요. PEDT는 Premature Ejaculation Diagnostic Tools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루 진단 툴을 활용한 검사. 그리고 여기 NIH는 미국 국립보건원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Chronic Prostatitis Symptoms. 그러니까 만성 전립선염을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제공한 의학정보 조금 이따 토론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CP는 Chronic Prostatitis, 만성 전립선염을 말하고, CPPS는 Chronic Pelvic Pain Syndrome의 약자예요. Chronic 만성 Pelvic Pain, 골반통 증후군. 그래서 CP는 요거, 만성 전립선염. CPPS는 만성 골반통. 그리고 PE는 이거잖아요. Premature Ejaculation, 조루증.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는 조루증 진단 툴을 활용한 체크포인트에서 나온 점수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만성 전립선염, 그것을 체크하는 체크포인트와 그리고 또 만성 조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검사해서 메타분석적으로 검사해서 내린 결론은 조루와 만성 전립선염은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P, premature ejaculation, 조루증. 그러니까 국립건강정보포털에서 말하는 것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립선염이란 무엇인가? 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정의, 전립선염은 1995년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분류 및 정의에 의해 4군으로 분류된다고 정의된다. 제1군은 급성 증상을 동반한 세균 감염, 제2군은 재발성 세균성 전립선 감염, 제3군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감염, 제4군은 주관적 증상은 없지만 전립선 염증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 등으로 정의된다.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의학은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 의사나 한국의 심장 전문의가 집도해서 심장 이식하는 그 방법이나 미국의 심장 전문의가 역시 심장 이식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스킬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뉴얼은 똑같아요. 그게 의학이에요.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구가 이설한 것은 여기 가니까 태음인이래.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한의원 가니까 태양인이래. 또 얼마 후에 다른 한의원 가니까 소양인이래. 또 얼마 후에 다른 한의원 가니까 소음인이래. 네,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일반적인 전립선은 대개 3군을 의미하며 제3군은 다시 전립선에게 백혈구가 존재하는 경우 3A군 염증형이라고 하네요. 그러한 경우와 백혈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공된 내용들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전립선 질환과 달리 전립선염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대개 대장균이 요도로부터 상행 감염을 일으키거나 전립선으로 역류할 때 발생한다. 원인균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주로 대장균, 대변 연쇄구균, 그람양성균 등이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 내릴 수 있는 진단명이지만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기능성 혹은 해부학적 배뇨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신경근 혹은 신경학적 이상, 골반 부위 손상, 자가면역 질환, 면역과도 관계가 있죠. 스트레스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증상, 제1군인 급성세균성 전립선염은 오한, 허리의 통증, 회음부 및 직장의 통증,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요절박,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배뇨곤란, 갑자기 소변이 막히는 급성요폐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권태감,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보시니까 전립선염에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요,
관절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권태감도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할 때, 그럴 때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등으로 요통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황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초도 읽지 않고 치료법만 갈근탕 먹으면 돼, 소천용탕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셔서 책을 쓰기가 망설여졌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 해암 황도현 선생의 아드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상으로 본소의 전말을 약술하고 이에 관한 감회를 덧붙인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요, 아버님의 노파심을 상기해 주소서. 여기 노파심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2군인 만성세균성 전립선염의 증상은 배뇨곤란, 요절박, 빈뇨, 야간 수면 시간에 배뇨를 자주 하는 야간뇨, 회음부 통증 혹은 불편감, 하부 허리 통증 등이 발생한다. 전립선염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제3군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과 증상이 유사하므로 감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제3군인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증상은 통증 혹은 불편감이다. 통통은 주로 골반 부위, 즉 회음부나 성기 윗부분의 치골 상부에서 발생하며 허리, 성기 바깥 부분에 나타나거나 사정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4군인 무증상성 염증성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증상이 없는 경우이다. 다음은 만성 전립선염 증상 점수표의 설문지 내용이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침이에요. 통증 혹은 불쾌감. 첫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의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들어주세요. 비뇨기계 질환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다음의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환과 항문 사이, 고환, 성기의 끝, 허리 이하의 치골, 불두덩이 혹은 방광 부위 아랫배에 통증이나 불쾌감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까? 가,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뜨끔뜨끔한 느낌. 나, 성관계 시 절정감을 느낄 때 사정시 또는 그 이후에 통증이나 불쾌한 느낌. 세 번째, 위의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일주일 중에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 체크. 지난 일주일 시간에 느꼈던 통증이나 불쾌감의 정도를 숫자로 바꾼다면 평균적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등등의 체크사항이 있어요. 배뇨와 관련돼서는 다섯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여섯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소변을 본 뒤 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 소변을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네. 체크해 보세요. 남성분들. 증상들로 인한 영향을 또 살펴보십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상기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덟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이상 열거한 증상으로 얼마나 자주 고민을 하였습니까? 삶의 질 항목에서는 만약 지난 일주일 동안의 증상이 남은 평생 지속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물지만 경직장 초음파 검사도 시행할 수 있대요. 이런 경우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지만
비교적 덜 침습적이고 전립선의 크기 측정뿐만 아니라 모양 및 전립선 내의 이상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방법 중에. 치료. 그러면 서유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 급성 및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 투약을 위주로 하는 치료법으로 비교적 잘 치유될 수 있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거나 또는 치료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치료는 아직까지 표준 치료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 메디컬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3, 4번님은 삼두인 침구 요결, 당신의 저서 삼두인 침구 요결이라고 하는 삼침법 매뉴얼북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 너무너무 어려워 하고 책을 그냥 내던져버린 분들도 계시고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에요. 저처럼 의과학적인 고찰로 살펴서 동서의학적으로 설명한 집대성 삼경 주석이라는 책을 낸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삼침법 매뉴얼 북은 삼두인 침구 요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삼두인이 근골여절 대장정인이라 구신자통 신정이고 장국노현 폐정인이라.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굽혔다가 펴보세요. 어우 아파요 하면 신정격.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누가 잡아 비트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대장정격. 네, 그것은 암호라 말이에요. 암호. 그 암호를 풀어 매뉴얼로 설명해서 전 세계 삼침쟁이들과 공유해야 되는데 절대로 깔때기가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방송만 그 짓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매뉴얼북 해설 방송. 유일해요, 우리 방송이. 어쨌든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림프암이야. 당신이 알았던 병이, 새 동생이 죽었던 병이, 장조카가 죽었던 병이 가족용으로 림프암을 두고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황로연 선생, 본초 서적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활투를 보고
이거 내 병이네, 이거 네 병이네 하고 함부로 약을 지어 먹이면 사람 잡을 수 있다. 매뉴얼로 설명되어야 한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신체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이 내용 전립선 암 후에 토론하는데 거기에 다시 또 짧게 요약해서 전립선의 구조 등등 살필 거예요. 일단 쭉 따라오세요. 네.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잖아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신체 기관으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정액의 대부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지만 항상 세균이 원인이 되거나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으로 진단하는 증후군이다. 그랬어요. 우선 초간단 요약해드리면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방광이에요.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어요. 호두 크기 정도 돼요. 그것이 이렇게 요도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광을 비우는, 소변을 부는 행위, 이때는 전립선이 살짝 이완되면서 그러면서 소변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균성으로 또는 비세균성으로 전립선 염증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오줌이 나가다가 역류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샌다. 그래서 전립선이 붓는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고환 있잖아요. 불알 두 쪽. 불알 두 쪽에서는 정충을 만들고 여기 전립선에서는 그 정충이 난자와 만나러 나가는 길에 매끌매끌 잘 방해받지 않고 나가기 위한 점액을 생산하는 것. 네, 그러니까 고환, 불알 두 쪽하고 여기 전립선은 기능이 달라요.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전립선 질환 어떻게 치료해야 돼? 네, 그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어떻게 치료해야 돼? 그 키워드를 얻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